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미국의 IRA 법안의 전기차 충전 지원 법안에서 충전소는 2개 이상의 회사의 차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테슬라 차량만을 충전하겠다라고 밝히던 테슬라는 최근 입장을 바꿔서 이 충전소를 개방하고 나섰죠. 이렇게 2024년부터는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GM과 그리고 포드의 차량도 함께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한편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 밸류에이션은 최대 1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분석은 6월 19일자에 발표가 된 분석이고요. 이후 간밤에 리비안도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채택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5%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지프를 생산하는 스텔란티스도 테슬라의 충전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 테슬라의 충전 생태계는 더욱더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최근 테슬라 쪽의 호재는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편 기존의 충전 규격 CCS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차 측은 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테슬라의 슈퍼차저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어떤 입장을 펼쳤는지 또 우리는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여기서 오늘의 이슈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멈출 수 없는 흐름인데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갈피가 잡힐 것 같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자, 간밤에 테슬라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테슬라 슈퍼차저와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던 모습인데요. 자, 오늘 이러한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이 멈출 수 없는 흐름인 건지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로우는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똘똘 뭉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고민.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결론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요. 첫 번째 플로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에 해볼 이야기가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최근 테슬라의 흐름이 꾸준하게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는 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었던, 이제 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GM, 그리고 포드까지 이용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승인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충전 방식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독과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 테슬라가 전기차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점유율을 확실하게 조금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이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기아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테슬라가 지금 현재 이미 전기차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인데 충전 방식이 이처럼 점차 통일되어 간다라고 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편의성을 생각을 해서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와 기아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잠깐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이 테슬라 슈퍼차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테슬라발 이슈가 하나 더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이제 전기 픽업 트럭 전문 업체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에서 이날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기 규격이 NACS라고 하죠. 그런데 리비안마저도 NACS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북미 산업 표준인 DC 콤보가 아니라 CCS 충전 단자가 아니라 NACS를 새롭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리비안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북미 지역에서는 한 내년 봄부터는 슈퍼차저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는 테슬라 슈퍼차저가 12,000개 이상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내에 급속 충전기의 약 60%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까지 여기서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좀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테슬라의 점유율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미 테슬라와 GM과 포드가 현재 이 미국 전기차 판매량의 약 7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리비안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80% 정도까지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충전기에 대해서는 이 CCS 표준에 당연히 이제 압력을 가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 현재 NACS와 CCS로 나눠져 있는 건데, 현대기아는 현재 CCS를 쓰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는 NACS 충전 단자를 이용을 하는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는 NACS가 CCS를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현대차와 기아가 NACS로 갈아탈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CCS에서 NACS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이미 나온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이 두 가지 충전 단자를 모두 다 놓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도 더욱더 증가할 뿐더러 이 차량의 성능 또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ACS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호재가 나온 게 인도 공장까지도 이제 설립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인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워낙에 인구가 많고 이 저가 차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수요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 생산 단가가 싸기 때문에 공장을 짓고 어느 정도 이제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인도 시장에 꼽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인도에 새롭게 이제 시장을 짓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또 이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뭐 말씀드렸듯이 현대기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어제 CEO 인베스터 데이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기아에서도 NACS로 바꿀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오늘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교육주,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동차 쪽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 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전기차를 2030년까지 187만 대로 팔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200만 대로 16만 대 상향한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 판매 계획에서 훨씬 더 증대를 시킨다라는 부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라는 부분인 거고, 전기차 시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전기차 수익성 또한 크게 끌어올리면서 10% 플러스 알파로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생산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연기관만 만들고 있는 곳에서 이제 전기차도 새롭게 이제 생산 물량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기차 공장 하나 세우는데 최소한 2년 정도, 그 다음에 2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현대기아가 이번에 이야기를 한 건 기존의 이 아산 공장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이 기존 라인에서 또 전기차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앞으로 전기차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띄어 올리면서 현대기아 또한 전기차 쪽에서 점유율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2분기에 현대기아가 또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주식도 지금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현대기아 쪽에서 NACS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테슬라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대, 그 다음에 폭스바겐, BMW,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럽 기업들이 CCS 충전 규격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NACS로 넘어가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 NACS라는 충전 규격을 또 완전히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대와 기아는 NACS로 바꿀 거냐, CCS를 유지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을 할 때에도 결국에는 안드로이드와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애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충전 규격도 결국에는 항상 이제 경쟁이 되어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고객의 편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현대차의 차량을 테슬라 슈퍼차저에 한번 충전을 해봤더니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의 이 성장성도 상당히 밝고, 뭐 데이터나 뭐 부가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이제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뭐 와이파이도 연결을 해가지고 충전을 하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시장의 이 캐파, 성장성도 상당히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 기아차가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점. 그러면은 현대 기아가 과연 이제 이 북미 시장에서 어떻게 충전 규격을 맞춰 나갈 것인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또 이 충전 규격을 바꿔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80%나 되면은 결국에는 빠르게 시장에 적응하는 게 더 이 소비자들을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말씀 중에 계속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충전소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관련주들 흐름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딱 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대 기아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충전 서비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디스플레이텍과,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휴맥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죠. S트래픽이 있죠. S트래픽 같은 경우에도 뭐 충전 관련된 사업,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현대차와 또 전기차 충전 사업 파트너로 협력 관계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세 종목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전에 제가 디스플레이텍을 한번 탑픽으로 꼽아드렸었고, 이제 이 정도의 상승이 한번 나왔던 모습을 기억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디스플레이텍이 아니라 휴맥스도 아니고 S트래픽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오늘 S트래픽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디스플레이텍이나 휴맥스는 그냥 따라가는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충전 쪽은 대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저번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휴맥스가 대장으로 움직였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S트래픽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전에는 디스플레이텍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종목이 계속해서 대장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장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 디스플레이텍 대장으로 말씀드릴 때 언급을 한번 드렸었지만, 결국에는 디스플레이텍을 제가 추천드렸었던 그 시점도 수급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수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휴맥스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일전에 대장으로 움직였을 때에는 가장 그나마 이 수급이 잘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S트래픽이 오늘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세 종목 중에 가장 수급이 잘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수급에 의거해서 대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들은 일전에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단순히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반드시 개발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대감에 의해서 가장 또 잘 반응을 하고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결국에는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세 종목을 보더라도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오고 나서 쭉 수급이 메말라 있었죠. 그 다음에 휴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전에 상승이 한번 나오기는 했지만 윗꼬리를 그리면서 수급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아주 잘 살아 있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지금 상승이 잘 나와주면서 추가적으로 이 전기차 충전 쪽에 대한 상승을 주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현대 기아가 앞으로 이 NACS냐 CCS냐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시장에서 꾸준히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관련주들도 꾸준하게 시장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종목들의 흐름을 보니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쪽이 굉장히 강하고 약간의 이슈, 테마 쪽에 편승을 해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좀 강한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기술적인 대응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세 종목을 봤더니 결국에는 수급이 가장 중요하더라.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대장으로 움직이더라라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세 종목을 볼 때는 결국에는 수급을 가장 우선시해서 보자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충전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를 생각해보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대응이 가장 적절하고 그 기준은 역시 수급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전략으로를 한번 녹여볼 텐데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에 대한 확산은 결국에는 멈출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미국에서는 점유율이 80%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졌으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 현대차나 기아차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이 전략을 좀 꾸려 나가는가. 미국에서 이제 뭐 다시 이 NACS가 들어간 차량을 따로 이제 만든다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결국엔 현대기아차의 전략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이제 이 테슬라 쪽에 대해서 편승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아이폰과 이 갤럭시처럼 충전 규격을 다르게 형성을 해가지고 경쟁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꾸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와 현대 기아의 충전 수혜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를 해서 이 세 종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세 종목을 봤더니 수급적인 부분이 역시나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수급적인 부분을 가장 이 주요하게 보면서 세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제가 오늘 장 흐름을 보니까 자동차 쪽이 조금 예사롭지 않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오늘 뭐 이 기아 현대차 그다음에 뭐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부품주 쪽에서는 뭐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중소 중에서는 뭐 아진산업, 뭐 SL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쪽이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충전 쪽도 그렇고 자동차 쪽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2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괜찮게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 전기차, 뭐 자동차 충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또 꾸준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잘 파악을 하셔서 대응 전략을 잘 꾸려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장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테슬라 슈퍼차저와 관련된 부분 이슈로 다뤄봤습니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일 전문가였습니다.